얼굴 빨개지는 아이. 꼬마 마르슬랭 까이유는 다른 많은 아이들처럼 아주 행복한 아이로 지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마르슬랭은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려 있었다. 얼굴이 빨개지는 병이었다. 그 아이는 그래 혹은 아니 라는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쉽게 얼굴이 빨개졌다. 물론 여러분은 그 아이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얼굴은 쉽게 빨개진다고 얘기할 것이다. 아이들이란 겁을 먹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개 얼굴이 빨개지게 마련이라고. 그런데 마르슬랭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이었다. 마르슬랭의 얼굴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로 빨개졌다. 반대로 당연히 얼굴이 빨개져야 할 순간에는 빨개지지 않았고, 한마디로 마르슬랭 까이유는 꽤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아니 그보다는 항상 똑같은 내용의 질문 하나를 던지곤 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정이 마르슬랭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현대적인 대도시에 사는 어떤 솜씨 좋은 의사가 이 희귀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마르슬랭이 사는 동네에는 요정이 없었다. 게다가 현대적인 대도시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만큼 솜씨가 뛰어나지 못했다. 마르슬랭은 결국 계속 빨개지는 얼굴로 다녀야 했다. 물론 정말 얼굴이 빨개져야 할 때를 빼놓고는 조금씩 마르슬랭은 외톨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기마전 놀이나 기차놀이, 비행기 놀이, 잠수함 놀이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뛰어다니는 그의 꼬마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얼굴 색깔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것이 마르슬랭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마르슬랭은 바닷가에서 보내는 여름 바캉스철을 항상 그리워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 얼굴이 모두 함께 빨개졌고 사람들은 빨개진 얼굴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추위로 얼굴이 새파래지는 한겨울에 혼자 계절에 맞지 않는 이상한 얼굴색을 하고 다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르슬랭은 그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신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를 궁금하게 여길 뿐이었다. 이런 궁금증은 아주 오랫동안 그를 잠 못 들게 하곤 했다. 어느 날 마르슬랭은 여느 때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계단에서 재채기 소리 비슷한 어떤 소리를 들었다. 에이치! 2층에 다다랐을 때 마르슬랭은 또 한 번 그 재채기 소리를 들었고 3층에서도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마르슬랭은
한 꼬마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바로 그 아이가 그런 재채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기 걸렸니? 하고 마르슬랭이 물어보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르네 라토였고 마르슬랭의 새 이웃이었다. 꼬마 르네 라토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였고 우아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으며 훌륭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르네는 갓난아이 때부터 아주 희한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혀 감기 기운이 없는데도 자꾸만 재채기를 하는 병이었다. 르네는 마르슬랭에게 말했다. 이 귀찮은 재채기가 자기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 일이 한때 사람들 사이에 얘기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고. 그 후 르네 라토는 혼자 강가를 산책할 때에만 겨우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과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만이 그의 깊은 고통을 위로해주곤 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착한 마음씨를 지닌 강의 요정이 나타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르네가 사는 마을에는 착한 요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혹은 대도시에 사는 어떤 훌륭한 의사가 조그만 알약들로 그의 병을 완치했다고도 얘기하지 않겠다. 아니, 아무도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다. 요정도 훌륭한 의사도. 하지만 르네는 그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았다. 단지 코가 근질거렸을 뿐이고 그것이 그를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우연히 마르슬랭의 얼굴이 빨개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두 꼬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로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했다. 르네는 마르슬랭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해주곤 했다. 그리고 운동에 타고난 소질이 있던 마르슬랭은 운동선수가 실력을 쌓고 쉽게 좌절하지 않기 위해 몰라서는 안 될 몇 가지 기술들을 아낌없이 르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갔다. 마르슬랭은 어디든 도착하기만 하면 곧바로 르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마찬가지로 꼬마 라토 역시 항상 꼬마 카이유를 찾았다. 그들은 목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하루 종일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그들은 함께 신나는 나날을 보냈다. 학예회가 있던 그날 아마도 이 세상에 마르슬랭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친구가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한 후 정말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르네는 마르슬랭이 부드러운 어조로 또박또박 훌륭하게 시를 읊어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들은 짓궂은 장난을 하며 놀기도 했지만 또 전혀 놀지 않고도 전혀 말하지 않고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전혀 지루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르네가 황달에 걸렸을 때 마르슬랭은 그의 곁에 있어 주었다. 그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랗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마르슬랭이 홍역을 앓았을 때 르네 역시 이 병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친구 곁에 있을 수 있었다.
마르슬랭은 감기에 걸릴 때마다 그의 친구처럼 기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흡족했다. 그리고 르네 역시 햇볕을 몹시 쬐는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가끔씩 그러는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버리는 것에 아주 행복한 적이 있었다. 둘은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어느 날 마르슬랭은 할아버지 댁에 일주일 정도 방학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 르네의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르네네 집 문 앞에는 그런데 이상한 지푸라기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그릇들로 가득 찬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얼굴이 빨개졌다. 르네 가족은 이사를 가고 없었던 것이다.